2023년 6월 23일 저녁, 중국 허난성 용청시 신청구의 한 호텔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퇴실 시간이 되어도 체크아웃을 하지 않자 방안을 확인하러 들어간 청소 아주머니는 호텔 바닥에 잔인하게 살해되어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황씨, 이 방 아직 퇴실 안 했어? 청소도우미는 방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난생 처음 보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한 여성이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이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시신의 훼손이 너무 심해 분명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사건이 틀림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성의 몸에는 총 6곳의 자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영사, 아무래도 이거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사건 같지 않아? 오죽하면 심장을 찔러버렸잖아. 이거 참 나쁜 놈이네요. 범인은 아마도 화가 나서 닥치는 대로 그녀에게 칼을 휘둘렀던 것 같았고 심장에도 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영사, 가서 CCTV 한번 확인해봐. 지가 확인할 것이지 왜 맨날 나만 시켜? 뭐라고? 나이 먹었는데 귀는 박네. 아닙니다! 경찰은 호텔 복도에 녹화된 방범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하고 그날 그녀와 같이 방에 들어간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키가 약 1m 70 정도 되었고 통통한 몸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담배를 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주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호텔에서 찍힌 용의자의 사진을 수백천 단을 만들어 신고자에게 현상금 1만 위안을 지급한다며 전국 경찰서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가 1976년 3월생인 진창민이라는 남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진창민의 인적사항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서예가였던 것이었습니다. 반장님, 진창민이라는 사람 직업이 특이한데요. 서예가입니다. 뭐? 그 붓글씨 알려주려고 이 비싼 호텔을 잡았을 리는 없고 이유를 모르겠구만. 서예가라 하면 차분한 분위기에서 글을 쓰는 지적인 사람일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왜 용의자가 되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중국 서예가협회 회원이었고 미술가협회 회원이기도 했으며 중국 허난성 인민대표협회 서예연구소장을 역임했고 중국 텔레비전 회화 및 서예 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허난성 예술가협회 회원이었으며 중국 서예대회에서 수많은 수상 경력을 가진 아주 유명한 서예가였습니다. 그는 중국 유산보호 서화 전문 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고 유명한 서예가가 무엇이 아쉬워서 호텔에서 한 여인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6월 27일 사건 발생 며칠 후 진창민은 괴롭다며 집에 전화를 걸어 그냥 이대로 강물에 뛰어들어 죽어버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진창민의 가족에게 연락을 받고 대대병력을 투입해 하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그의 시신을 찾기 위해 조사해봤습니다. 그러나 끝내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민간인의 신고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된 여성은 소정이라는 아가씨였습니다. 소정은 평소 서예에 관심이 없었으나 우연히 인터넷을 뒤적이다 수상 경력이 화려하고
댓글이 많은 유명 서예가 진창민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혹시 그 유명한 서예가 진창민 선생님이신가요? 네, 제가 창민입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서예는 잘 모르지만 너무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서요. 제 작품을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챗에 소개된 진창민의 이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작품 하나씩 가격은 얼마나 하나요? 이거 제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작품에 가격을 매긴다는 게 좀 그렇네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정이 호기심의 창민에게 서예 작품의 가격을 물어보며 문자를 보내자 창민은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고 서예 작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채팅이 아닌 현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소정은 창민이 똑똑하고 흥미로운 사람일 것으로 판단하고 미래를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자주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부탁을 잘 하지 않았던 창민이 소정에게 돈 부탁을 했습니다. 작품 활동을 위해 10만 위안, 약 2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그녀에게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이, 자기야. 내가 웬만하면 이런 부탁 안 하는데 내가 지금 워낙 급해. 돈 2천만 원 있지? 소정은 사랑을 위해 기꺼이 모아둔 돈을 창민에게 빌려주었고 그러나 창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며 사정했는데 자기야, 이번 전시회가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어. 한 1,000만 원 있지? 그때 자기한테 빌려주고 이제 없어. 아이, 진짜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급하다고. 소정은 마지못해 10만 위안, 약 1,000만 원을 어렵게 마련해 또다시 빌려주었습니다. 소정은 이 돈이 마지막 돈이라며 더 이상은 빌려줄 수 없다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또다시 돈을 요구하는 창민의 요구에 가지고 있는 값나갈 만한 물건을 정리해서 팔아 돈 500만 원을 어렵게 마련해 창민에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그래도 이거 몇 번 안 쓴 거예요. 제가 급전만 아니면 팔지도 않아요. 남자친구가 워낙 돈이 급하다고 해서 그러는 거죠. 얼마라도 좀 더 쳐주세요. 소정은 창민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결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민은 소정에게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씨, 이거 뭐야? 돈 좀 있는 줄 알았더니 고작 이거 가지고 비싼 나를 만나자고 한 거야? 아유, 한심하다, 한심해. 이 싸구려 인생들아.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소정과 반대로 창민은 꿀떨어진 소정을 버릴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창민은 소정에게 자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창민은 소정에게 요즘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얼마 전 혹시 진광 호텔 간 적 있어? 그런데 간 적 없는데? 아니, 아는 사람이 자기가 거기서 나오는 걸 봤다고 했어. 설마 자기가 쓰레기인가 해서. 뭐? 자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한테 줬는데? 소정은 사랑하는 창민에게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가지고 있던 모든 돈도 주었는데 결국 이런 비참한 의심을 받는 꼴이 되자 너무 비참했습니다. 소정은 창민의 과거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창민은 자녀가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창민은 처음부터 서예가가 아니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저우시에서 라디오나 가전제품을 고치고 다니는 수리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취미로 붓글씨를 쓰던 창민은 우연한 기회에 서예가 협회라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 가입 기준도 정해진 것이 없고 수상 경력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유명 서예가 타이틀을 따내게 되면서 그의 서예가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소정은 이 모든 것을 눈치채고 창민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이야? 가전제품 고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서예가가 된 거지? 그럼 그 많은 수상 경력이며 이력은 또 뭐지? 그러자 창민은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각자 갈 길을 가자고 했습니다. 야, 나도 몇 번을 참았는지 몰라. 자기만 참고 사는 줄 알아? 우리는 처음부터 성격도 맞지 않았다고. 이쯤에서 각자 갈 길 가자. 그런데 쿨하게 헤어져 줄 것만 같았던 그녀가 그동안 빌려준 돈을 모두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고발하겠다며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돈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간 돈 5천만 원 모두 돌려줘. 난 당신 때문에 잠잘 것도 없이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빨리 돌려줘. 만약 이번 달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기자들을 불러서 싹 다 물어버릴 거야.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리고 당신 이력도. 그러자 창민은 두려워졌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붓글씨 몇 자 써서 팔아먹는 서예가 인생도 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발악하는 그녀를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2023년 6월 23일 창민은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그녀를 신천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자고 한 뒤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살해하고 잡히지 않으려고 변장하며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던 창민은 전국에 수백 전단이 뿌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4일 뒤인 6월 27일 집에 전화를 걸어 지금 다리 위에서 뛰어내릴 것이니 나를 찾지 말아달라며 마지막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무리 찾아도 발견되지 않는 시신을 포기하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시간이 지나도 창민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자 혹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일부러 계획적으로 집에 전화를 건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 도시에서 15km 떨어진 수년째 비어있는 한 민가에서 목매다른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